반갑습니다. 락스요 이근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EDC 킷대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소개하겠습니다. EDC는 뭐냐? Everyday Carry Kit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지만 Everyday Carry, 매일 갖고 다니는 생존 키트.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ED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총기 사건. 뉴스를 보면 되게 많은 총기 사건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EDC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EDC는 뭐 특수부대 출신 또는 뭐 현역분들이 그냥 평상시 갖고 다닌다. 그것만 아니라 누구나 일반인이면 EDC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를 확인하면 아마 다양한 게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EDC예요. 근데 뭐 단순히 뭐 지갑, 핸드폰 이런 것보다 무슨 생존적인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죠.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우측으로. 오케이, 먼저 저희 시계 소개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시계들이 있죠. 뭐 당연히 되게 럭셔리한 롤렉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전자시계 있는데 미친 듯이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배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계 순토 회사에서 만드는데 순토에서는 되게 다양한 시계가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저는 가장 심플한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시간, 당연히 시간, 그리고 대기압. 대기압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제가 뭐 등산을 한다, 아니면 어떤 산에 들어있다. 대기압을 알게 되면 그러면 제가 기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컴퍼스, 나침반이죠. 그래서 전자식 나침반이 있는데 제가 로스트가 됐어요. 그렇죠? 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컴퍼스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하니까 아주 심플하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가요. 이런 순토 베이직 시계는 1년 반 정도 갑니다. 근데 제가 왜 더 비싼 순토를 안 쓰냐? 그런 하이엔드 순토들은 기능은 많지만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가 너무 약해요. 어떤 모델은 매일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죠. 이런 시계도 제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배터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G-SHOCK를 비교한다면 G-SHOCK는 우리가 농담으로 평생 간다 배터리가. 근데 평생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저희 핸드폰입니다.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 13인데 솔직히 조금 족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일단 저희 컴퓨터, 저희 노트북이랑 연동이 되니까 비즈니스 할 때 또는 뭐 업무 볼 때는 되게 편해요. 근데 아이폰 그 단점이 있어요. 아이폰 저희 군사 애플리케이션을 못 써요. 제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ATAG인데 우크라이나에서 ATAG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제 아이폰 물론 있었지만 추가로 앤드로이드를 또 샀어요. ATAG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 녹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콜 할 텐데 근데 아이폰은 자동 녹음이 안 된다는 게 또 하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씁니다. 아이폰 13을 평상시 쓰고 해외에 가면 보통 제가 삼성 갤럭시 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저희 군사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다음은 지갑입니다. 누구나 지갑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갑을 선택할 때 재질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새는 그런 게 명시가 될 거예요. 이게 RFID가 있는지 없는지 RFID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Electronic Theft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적들은 또는 범죄자들은 여러분들 정보를 훔치려고 할 거예요. 무선으로. 그래서 요새는 되게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참고하시고 그리고 RFID 지갑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카드 월렛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카드 월렛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항상 이런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all plastic이라고 표현하죠. 항상 카드, 어디를 가든 카드 기기가 있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엔에서 근무했을 때는 되게 열악한 나라들 많이 방문을 했어요. 하나는 뱅글라데시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캐시 문화예요, 캐시. 그래서 캐시를 갖고 다니면 그러면 그만큼 또 지갑이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갑 형태, 사이즈가 많이 있지만 다양한 캐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게 시계, 핸드폰, 지갑
평상시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다닙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선택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좀 위협을 느낀다 아니면 진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닙니다. 여기까지. 그게 뭐냐면 flashlight, knife, 그리고 multi-tool. 그러면 flashlight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라이트인데 사이즈 중요하죠. 일단 다 제 주머니에 들어야 되니까 작아야 됩니다. 근데 작으면서 그 출력, 파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자장비는 항상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라이트 상당히 작아요. 제 주머니에 잘 들어가고 파켓 클립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전술 라이트다 보니까 파워가 되게 셉니다. 이거 갖고 제가 누구를 블라인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좀 날카롭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랑 같이 가요. 세트로. 오케이. 그래서 칼로 가면 칼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제가 위험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던 칼입니다. 여기서 길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해외 출장을 간다. 그러면 공항의 그 보안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규정, 나라마다 다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규정이 딴 나라하고 규정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3인치 블레이드를 허용합니다. 모든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뭐 대충 말하면 한 90%전 세계 의 나라들이 3인치 칼은 허용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가냐? 캐리언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체크인 하면 돼요. 그리고 폴딩 블레이드가 돼야 돼요. 폴딩이 무슨 뜻이냐? 그게 접힙니다. 만약에 픽스 블레이드면 미국에서도 어떤 주는 픽스 블레이드 캐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형태 칼을 좋아하냐? 이 칼은 웨이브 피처가 있어요. 약간 파도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만약에 제가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써야 된다. 픽스 블레이드가 아니잖아요. 폴더의 단점은 제가 잡고 이걸 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델은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펴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블레이드가 나와요. 시간 버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 이 웨이브 피처가 제 바지 주머니하고 컨택트 하면서 칼을 뽑으면서 날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웨이브 피처를 되게 좋아하고 이 회사에서 그걸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블레이드 형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피어 포인트, 스피어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딱 그렇게 생겼죠. 저는 이 형태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슬래싱으로도 좋고 그리고 찌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텝으로 필요하면 스텝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돼요. 제가 칼을 여기 2개 꺼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제가 위험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이것은 평상시에 많이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클립을 보면 와이어 클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칼은 사실은 이 클립 보면 좀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턱시도를 입는다, 뭐 양복을 입는다, 그러면 몇 번 그 웨이브 피처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바지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와이어 클립가 있으면 바지에 그렇게 물이 안 갑니다. 대신 이런 나이프는 웨이브 피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이프는 뽑고 그리고 동시에 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립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은 멀티툴. 제가 작진할 때 또는 뭐 사격장 갈 때 교육할 때는 멀티툴 좀 큰 거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작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EDC입니다. 매일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멀티툴, 저희 EDC 키트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라이어즈죠. 그리고 여기에 되게 다양한 거 들어가 있는데 진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제가 드라이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진짜 예전부터 제가 갖고 다녔는데 어디서 지급을 받았냐면 SQT, 미국 네이비실 훈련 받았을 때 저희 서바이벌 키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EDC 키트로 갖고 다닙니다. 저번에 제가 장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멀티툴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Do you have a multi-tool? Do you have a multi-tool? 특히 0.4기 할 때. 저희랑 비슷한 직장을 갖고 있으면 멀티툴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추어처럼 항상 뭐 집에 놓고 다니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세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입니다. 저는 해외 출장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물론 군 생활도 오래 했지만 군 전역하고 나서도 제가 BMC 용병 생활 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왔다 갔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근무했고 그리고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많은 위험 지역을 다녔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면 당연히 여권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여권 케이스도 똑같이 RFID 그리고 얇아야 됩니다. 그 여권 사이즈에 맞게 하면 돼요. 어떤 케이스들은 무식하게 크고 무식하게 두껍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죠. 일단 제 여권 케이스가 왜 있어야 되냐. 케이스가 없으면 여권 금방 shut the fuck 돼요. 그래서 그 여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 뭐 그런 거 다 갖고 다니면 굳이 이런 지갑 안 갖고 다니면 돼요. 그냥 다 여기에 하나로 통합하면 돼요. 제 한국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여권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 유엔 여권 여기 갖고 왔는데 이렇게 케이스로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누가 이거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근데 무슨 작은 귀여운 통신기가 아니라 이것은 Enrich Mini 2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제가 위험지역에 갔는데 꼭 위험지역 아니라도 그냥 아무 지역 만약에 신호가 안 잡히는 지역이다. 그러면 핸드폰이 안 될 거예요. 신호가 안 잡히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신호가 안 잡히다. 여기 지금 교신이 안 된다.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통신이 안 되면 정말 뒤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위성 통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했어요. 되게 좋은 툴이고 이 작은 이유는 잘 휴대할 수 있게끔. 이 회사에서 당연히 위성 전화도 나오죠. 근데 위성 전화의 단점은 부피가 크다. 그래서 이 작은 장치로 제가 위성만 잡히면 그러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SOS라고 써 있는데 SOS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핸디한 툴이죠. 마지막 홀스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총기를 많이 얘기 안 하고 홀스터에서 얘기할 건데 저는 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총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또는 미국에서 총을 원래는 갖고 다닐 수 없죠. EDC로. 그래서 제가 홀스를 갖고 다닌다고. 왜? 제가 예전에 PMC에서 근무했을 때 이라크 왔다 갔다 했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권총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는 홀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홀스 형태는 되게 다양한 총기가 들어갑니다. 보통 홀스는 한 총 종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글락 19면 글락 19 권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홀스에. 근데 이 홀스는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홀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총기 액세서리도 가능합니다. 홀스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제가 RDS, 닷 사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여기에 또 뭐가 없으니까 제가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소음기가 있으면 소음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홀스가 그런 용도로 진짜 최고예요. 저는 지금 글락 19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글락 19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7도 들어가고 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총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홀스를 해외 출장 가면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PMC에서만 이거 사용한 게 아니라 또 유엔에서 근무했을 때도 사용을 했고 보통 유엔 출장 나갈 때도 제가 뭐 현지 경찰한테 총을 받을 때도 있고 뭐 현지 군한테 총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락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페셜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다시피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습니다. 똑같이 이런 홀스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특이한 권총을 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CZ 권총이었어요. 근데 그 CZ 권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홀스를 하나 뭐 커스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총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개인 EDC 키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효율적인 그리고 도움되는 EDC 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이 EDC 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기까지는 뭐 생활에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고 또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락시오 이근대우였습니다.